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어느새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침 6시 월요일이에요. 벌써 하루가 참 빨리 흘러가네요. 빨리 또 시작도 되기도 하고 오늘 또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월요일이니까 좀 설레이지 않나요? 설레인데 이제 12월이다 보니 좀 아쉽기는 하네요. 좀 아쉽기는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말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한번 반성도 해보고 한번 되돌아보는 것 같아요. 난 1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2월에는. 그리고 또 내년에도 또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뭐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완벽하게 다 할 수 있겠나요? 계획대로 사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계획대로 하긴 하는데 계획대로 노력을 하긴 해야겠죠. 하지만은 너무 그 계획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도망칠 곳을 만들던데 이 도망칠 곳을 만들면은 여러분 멘탈이 강해집니다. 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할 때나 아니면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멘탈이 쉽게 무너지는 거는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응?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이다. 이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생각이 우리의 멘탈을 좀 흔들리게 좀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는 사람과 뭔가 헤어진다면은 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까봐 멘탈이 흔들리겠죠.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면은 더 좋은 일을 구하지 못할까봐 또 멘탈이 또 흔들리는 겁니다. 그 멘탈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려면은 항상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샛길이 있어야 돼, 샛길. 샛길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샛길을 만들어줘야 한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생겨도 너무 한 사람에게만 올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올인하지 마라. 나를 아껴주는 친구들, 이 친구들과도 뭔가 주기적으로 이 만남을 가져야 돼요.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 하기 싫은 일을 하더라도요. 그 일을 잊을 수 있는 그 몇 개의 취미 정도는 평소에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취미를 만들어 놔야 한다. 건강한 멘탈의 핵심은 뭡니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연해지는 겁니다. 유연. 유연해져야 한다. 하나의 문이 닫혀도 열고 들어갈 또 다른 문이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건강한 멘탈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유연해지려고 합시다.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너무 강하면 부러집니다. 부러져. 일단 삼성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뭐 새로운 소식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참고차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음 달에 이제 야심작이죠. 갤럭시 S24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보안에 비상이 걸렸다. 보안에 비상이 걸렸다는데 제품의 실물 사진이 다시 한번 유출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유출이 됐다. 대충 알고 있지 않나? 근데 대부분. 최근에 대만 IT 매체인데 갤럭시 S23 울트라하고 S24 울트라 모델의 상하단부 이 측면을 비교한 사진을 공개를 했던데 현재 원본 이미지는 모두 삭제된 상태라고 합니다. 외신 등을 통해서 이미 실물 사진이 확산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확산이 됐다. 정보 유출자 데이비드 마틴은 이 커브드 스크린이 없는 새로운 갤럭시 S24 울트라라면서 사진을 공개했고 해외 IT 유력 매체들도 S24 울트라의 실제 모습이 맞다고 이제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삼성은 예년부터 출시 시기를 앞당겨서 내년 1월 17일 날 S24를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거기에서 이제 공개할 예정이었어요. 세계 스마트폰 1위 자리가 위협받다 보니까 일단 출시 시기를 이제 앞당기는 거예요. 앞당겨가지고 경쟁사 애플 아이폰의 앞마당에서 한번 아이폰 15의 아성을 흔들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 겁니다.
이번에 유출된 사진을 보니까 S24 울트라의 그 스피커, 그 스트립 디자인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 S펜의 하단이 이전의 제품보다도 약간 납작하게 이제 디자인된 것으로 보이는 것 같네요. 납작하게 된 것 같고, 또 아까 그리고 또 전원 볼륨 버튼이죠. 이게 위치한 측면 디자인은 거의 동일하고, 외부 디자인은 전작과 거의 비슷하네요. 다만 무게는 올해 애플도 아이폰 15에도 그 적용한 티타늄 이 소재를 채택을 해가지고 전작보다는 더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카메라는 업그레이드가 예상되는데 S23 울트라에 처음 탑재했던 2억 화소의 메인 카메라를 비롯해가지고 1200만 화소의 그 초광각 카메라는 그대로 탑재되네요. 그 3배 줌 망원 카메라의 화소는 전작 1000만 화소보다도 5배 높은 5000만 화소로 바뀔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그 생성형 AI도 처음으로 이제 탑재된다고 합니다. S24 시리즈도 전작처럼 기본과 플러스, 울트라 이렇게 세 종으로 이제 출시될 것 같아요. 가격은 전작과 비슷한 수준이고 S23 시리즈 출고가가 기본형 115만 5천원입니다. 115만 5천원 플러스 130만 5천원 그리고 울트라 모델 159만 9,400원 이렇게 판매된다고 하네요. 한편 삼성은 지난 2월 공개한 갤럭시 S23 시리즈는 역시 출시 행사 전에 대부분의 제품 정보가 유출이 돼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당시 국내 판매용 홍보 이미지로 추정되는 사진과 출시 일정하고 주요 스펙 이런 출고가 등이 모두 사전에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에 신제품 정보 유출이 많아지다 보니 삼성은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데 사전에 정보가 모두 유출이 되면은 정작 출시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져 버려요. 그 초기 흥행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지금 나름대로 좀 고심 중인 것 같습니다. 어떤 놈이 또 이걸 공개를 했는지 상당히 좀 의아스럽네요. 삼성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재계 총수들과 함께 이제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이죠. 깡통시장을 갔다 왔어요. 깜짝 방문을 했는데 여기 또 이재용 회장이 또 다녀간 어묵집이 연일 화제다. 어묵집. 하여튼 참 어묵하니까 계속 또 생각나네요.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니까 지난 6일 이 회장이 방문한 부산 깡통시장 내 어묵집이 대한민국 VIP들의 어묵이다. 이런 문구를 또 내세워가지고 마케팅이 나서는데 해당 어묵집은 온라인 쇼핑몰 메인 화면에 어묵 먹는 이재용 사진을 또 걸어놨네요. 이 회장은 어묵집에 방문했을 당시에 사장님 저는 어묵 국물 좀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종이컵에 든 국물을 마신 뒤 좋다 막 이렇게 말하는 등 그런 어묵을 맛있게 먹는 장면이 포착이 돼가지고 화제가 됐는데 이후에 윤 대통령과 이제 재벌 총수들의 이제 방문에 대한 그 소비자들의 관심이 쏟아지죠. 오는 11일, 18일, 25일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준비하는 등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대요. 네티즌들은 장사운이 피었다. 사진 한 장으로 10억 원어치 홍보 효과가 났네. 나도 VIP 어묵 한번 맛보고 싶다. 뭐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 6일 윤 대통령과 함께 깡통시장을 찾아서 이제 상인을 격려하는 자리인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재원 수석부회장, LG 구광모 회장, 하나 김동관 부회장, 그리고 H현대 정기선 부회장, 효성의 조현준 회장, 한진의 조원태 회장, 다 젊은 친구들이네.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 등이 함께 참여를 했다고 한 거죠. 이들은 함께 떡볶이, 오뎅, 빈대떡 등을 나눠 먹으면서 이제 시장을 둘러봤는데 이날 일반 시민들이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속의 재벌 총수들은 아주 보기 드문 먹방을 선보이거나 소탈한 모습을 보여서 주목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이 회장은 이날 한 시민이 잘생겼다고 외치자 우연성 검지를 입에 대는 듯 쉿 자세를 한 후 웃었는데 이런 해당 장면이 찍혀가지고 이제 인터넷상에 퍼지는 겁니다. 사진이 화제가 되면서 각종 SNS를 통해 확산이 됐고 트위터죠. 트위터 X라고 하는데 이 X의 이제 실시간 트렌드에 이 회장의 별명이 제드래곤이 순위권에 올랐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오뎅에서 벗어나가지고 또 삼성전자 열심히 또 키워야겠죠.
급합니다. 아주 급하다. 그리고 또 AMD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이제 들려오기 시작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 전 세계 그 인공지능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엔비디아에 이제 AMD가 이제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그래도 핵심 칩이죠. HBM 그 공급망을 양분하는 삼성하고 하이닉스한테는 아주 호재가 되고 있는 겁니다. 10일 날 그 반도체 업계에 보니까 AMD 자체 행사인 Advancing AI 행사에서 그 발표된 최신 AI 반도체인데 인스팅트 MI300X 시리즈로 이 시리즈 출시로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HBM 사업이 내년에도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 같다.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AMD 측은 신제품은 MI300X가 엔비디아의 대표 제품이죠. H100에 비해서 2.4배 뛰어난 메모리 밀도와 1.6배 이상의 대역폭을 제공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정면 승부를 예고를 하는 겁니다. AMD의 그 참전으로 인해서 HBM 시장을 양분한 삼성하고 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반도체 그 업계는 화색이 돌고 있어요. HBM은 여러 개의 그 D램을 수직으로 쌓아가지고 기존의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인 고성능 D램인데요. 그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으로 꼽힙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니까 올해 HBM 시장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각각 46%에서 49% 정도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 마이크론의 경우 한 4에서 6% 점유율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하죠. 이날 앤드류 딩맨 AMD 데이터 센터 GPU 사업부의 총괄이 특정 업체를 주요 공급사로 선정하지는 않고요. 삼성전자랑 그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HBM을 제작할 수 있는 기업들로부터 다양하게 공급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 AMD발 물량을 두고 메모리 그 3사 간의 경쟁이 한껏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하죠. 삼성하고 하이닉스도 내년 메모리 사업의 중점을 HBM에 두고 있고 사업 전략을 마련 중입니다. 삼성은 오는 19일에 개최되는 반도체 부분의 글로벌 전략 회의에서 HBM 사업 전략을 집중 논의를 해요. 삼성에 한 발 앞서서 HBM 사업에 집중한 하이닉스는 사장단 인사와 더불어 가지고 AI 인프라 조직을 신설하고 이제 산하의 부분별로 흩어져 있던 그 HBM 관련 역량과 기능을 결집을 해가지고 HBM 그 비즈니스를 이제 둔 거죠. HBM 비즈니스. 업계 관계자는 그래요. HBM 시장은 올해까지 하이닉스의 독주가 이어지겠지만은 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AMD 등이 공급하는 물량이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이 되고 최근에 경쟁에 가세한 마이크론이 내년 봄에 양산에 들어가면은 뭔가 더 커진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한편 AMD는 그 올해 AI 반도체 시장 규모를 450억 달러로 본 것 같습니다. 4,500억 달러를 인전 여기에서 27년에는 4천억 달러로 그 수준까지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MD 측이 지난 6월 예상한 300억 달러에 비해서 약 50% 정도 상향된 수치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엄청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전 HBM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그 삼성 갤럭시가 올해 100대 브랜드 중 1위를 차지했네요. 13년 연속 정상입니다. 지켰고 이커머스 선두주자인 쿠팡은 올해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을 했고요.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 브랜드 스탁이 10일 발표한 23년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순위에서 삼성 갤럭시는 브랜드 가치 평가 지수 936.5점인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2011년 이후 13년 연속 최고 점수인데 이 브랜드 스탁은 삼성 갤럭시가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부단한 혁신을 통해 가지고 최장수 브랜드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를 하는 거죠. 올해 온라인 기반의 브랜드의 그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동영상 플랫폼 브랜드죠. 유튜브가 BSTI 900.4점을 얻어서 지난해 종합순위 9위에서 7위로 상승했고 넷플릭스는 지난해보다 무려 45계단 상승했네요. 46에 올랐고 지난해 20위였던 쿠팡이 올해 10위로 급등을 했네요. 9위인 이마트를 바짝 쫓았습니다. 현대차 주요 브랜드들의 그 상승세도 이제 돋보이는데
제네시스는 30에서 19위, 그랜저가 49위에서 42위로 올랐고, 엔데믹 국면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 오프라인 유통 브랜드들이 회복세를 보인 것도 특징이네요. 롯데백화점이 41위, 현대백화점 59위, 신세계백화점이 73위네요. 3대 백화점은 모두 전년보다 순위가 6계단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는 BSTI가 높은 브랜드를 상위 100위까지 선정을 해가지고 발표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브랜드 가치평가 인증 제도예요. 그래서 브랜드 스탁 증권거래소의 모의 주식 거래를 통해서 형성된 그 브랜드 주가 지수 70%랑 정기 소비자 조사 지수 30%를 결합한 일종의 가치평가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좀 좋은 일들, 기쁜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